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좀 구독자 3,000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듭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제가 가진 주식 중에서 저는 TQ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은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께서 3,000분이나 넘게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파워포인트 이거 내밀고 재미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도 열심히 더 하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계속 하려면 모든 우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 달에 49달러, 3월 달에 81달러, 4월 달에 104달러를 벌었습니다. 5월 진행 중인데요. 현재 57달러까지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목표는 104.89달러를 넘어서는 건데, 만약에 안 넘으면 어떡할 거냐? 안 넘으면 너무 하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슈퍼챗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를 넘기겠습니다. 끝까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유튜브 하는 동안에는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TQ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2010년도에 노란우산 이걸 가입을 했어요. 한 7년 정도 가입을 했는데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예.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금융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인가 아무튼 그 정도 는 것 같아요. 100만원 넣다가 70만원 넣다가 아무튼 그래서 돈이 6, 7천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였죠.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저는 저런 데 돈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습니까? 그죠? 죽도록 일만 하고 돈은 저런 데로 넣고. 물론 뭐 이제 실력은 엄청 늘었습니다. 네. 제 30대 때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에 막 거의 16시간, 15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은 많이 늘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금융적인 면에서는 이제 완전 망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모든 건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돈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원금 보존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안전자산인지. 화폐 가치는 매날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데 원금 보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완전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주식 가격도 다 올라갔는데 저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냥 가난해졌습니다. 자본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0대, 30대 분들, 저 같은 선택 하지 말라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부터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멍청한 생각을 완전 지우고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닥치는 대로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너무 귀찮습니다. 네, 관리도 귀찮고 이자도 매달 내야 되고 뭐 보유세도 내야 되고 아무튼 뭐 귀찮을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보유하던 것만 보유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주식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자, TQ는 나스닥 100 추정 레버리지의 3배 상품이죠. 자, 근데 이거를 할까 말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저는 선택을 했지만 2010년대처럼 2020년대도 우상향할 것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저는 우상향한다는 거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플, 마소,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상위 업체들. 2020년대에도 여전히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99.9%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왜 여기다 돈을 넣겠습니까? 근데 주식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하고 매일매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사고 너무나 쉽게 팔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산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정답은 그냥 수량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수량에 집중하면은 가격 같은 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떨어지면 더 좋아요. 왜냐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주식의 장점은 한 번에 부동산처럼 다 돈을 밀어넣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달 살 수 있고 매일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점을 잘 활용하지 않고 어떤 특정 지점에 부동산 사는 것처럼 몰빵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주식이라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식은 매일 살 수가 있어요. 매일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이 지점에서 몰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급증만 벗어나면 주식으로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분할로 저는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저는 이제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100배가 올라도요, 원금이 작으면 의미가 없어요. 100만 원을 넣었어요. 100배가 됐어요. 그럼 얼마죠? 100만 원에 100배면 1억인가요? 그 1억이 의미가 있나요? 10년이 지나서 100만 원 1억이 됐다고 해서 물론 엄청나게 번 돈이 맞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수량에 집중을 해야 돼요. 몇 퍼센트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거기다가 지금처럼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다 보면은 결국에는 평균 가격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 같이 목돈이 없고 매달 돈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개미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죠. 하락장이. 그죠? 그리고 더 하락하는 것이 두려워서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거는 원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익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수천 배 큽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이게 생존의 일종의 DNA이기 때문에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수량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이쪽으로 집착을 바꾸면 현재 수익보다는 수량에 집중을 하면 이런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제가 가진 종목 중에서 TQ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지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혼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봐야 저는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 돈을 굴려줘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돈을 맡길 거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와 자본도 많고 미래 발전 가능성도 많은 거기다가 돈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나스닥 100 아닙니까? 애플, 마소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레버리지만 살짝 얹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100개 회사, 빅테크 100개 회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맡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자, 레버리지는 다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위험하다고 하는 줄 알아요?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니까 위험하다고요. 떨어지는 것만. 누가 꼭대기 위에서 몰빵으로 주식을 삽니까? 그게 아니죠. 떨어졌을 때 더 집중으로 매수를 하면 올라갈 때 3배씩 오른다니까요? 근데 왜 이쪽 떨어질 때만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올라갈 때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가 위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한 지점에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몰빵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 마찬가지고 어쨌든 찍고 찢어가지고 분할로 끊임없이 매수를 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올라갈 때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지 레버리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레버리지는 위험하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것도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그걸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죠. 자,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안전마진이라는 게 뭐죠? 안전마진? 지금 기술주에서 뭐 코카콜라니 뭐 이런 데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맥도날드, 헬스케어 막 이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동을 할까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 기술주에 대한 그 고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PER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뭐 23, 24까지 쳐주는 거를 지금은 20도 못 쳐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돈을 어디론가는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 돈이 안전한 데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죠? 그게 더 안전한 곳, 배당 많이 주고 이익 많이 내지만 PER은 낮은 곳,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때 가격이 높았을 때는 되게 위험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위험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진, 안전 마진이 없던 부분이었다 이겁니다.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는 매수를 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맞았죠. 사실 저도 그래서 이때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TQ를. 저는 언제 이때 떨어질 때부터 매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 가지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거죠? 지금은 안전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확보가 됐어요. 왜 그러냐? 밑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왜? 떨어져 봐야 앞으로 더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미 다 빼놨는데. 자, 그런데 그동안 여기 기술주에서 돈을 빼가지고 옮겨간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비재라든지 배당주, 이런 쪽에 오히려 PER이 되게 올라갔어요. 즉 뭐냐? 지금 시점에 거기 들어가는 거는 안전마진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장률이 약한데 배당 조금 준다고 해서 그쪽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거기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미 하락할 대로 하락한 이걸 사는 게 지금은 안전마진이 확보된 주식을 사는 것이고,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안전마진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언젠가는 중국 봉쇄 끝납니다. 벌써 6월 1일 날 부분 봉쇄 이제 푼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에 끝나요.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결국엔 잡힙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안 오를까요? 그게 언제인지를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의 수익률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자, TQ가 코로나 터졌을 때 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7달러, 8달러.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9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2년 만에. 그죠?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방 만회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레버리지 3예요. 3. 그러니까 15% 올라가면 45%가 올라가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한번 불 붙으면 무섭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다. 그리고 얘가 추종하는 기초자산이 나삭 100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열심히 지금 매집을 합시다. 그래서 TQ는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 TQ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순이익이 나고 있는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자본금도 많고 인력도 풍부하고, 그죠? 페이스북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돈 엄청나게 많은 회사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세요. 돈 엄청 많아요. 걱정할 게 1도 없다. 금리 인상 시기에 걱정할 게 없는 회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험한 주식은 뭐냐? 물론 위험하다고 해서 다 떨어졌어요. 루시드, 소파이, 오픈도 이런 류의 성장주. 수익은 하나도 없고, 자, 미래 가치만 있다고 해서 올랐던 주식들.
다 대폭락했습니다. 80에서 90%다 나락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또 지금이 이런 주식을 사 모아야 될 때기도 합니다. 사실은. 언젠가 돈은 또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소형 성장주로 돈이 몰려올 때가 옵니다. 물론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는 리스크가 큰 그런 종목이고, TQ는 되게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TQ의 수익률 정도로도 만족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개별 소형 성장주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위험합니다. 네, TQ 떨어진 거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99% 떨어진 것도 많아요. 90% 떨어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진짜로. TQ는 정말 안전한 주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삽니다. 왜 사냐?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크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사는 겁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더 사면 됩니다. 제가 루시드를 지금 많이 사고 있잖아요. 루시드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거든요. 6개월 정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플, 구글, 마소, 아마존 뭐 이런 빅테크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10배씩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워낙 큰데 이 시총에서 10배를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20, 30% 성장한 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무슨 소형주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냥 안전자산, 네, 일종의 주식시장의 예금이다, 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의 수익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목표액을 만들려면 이런 거 사가지고는 제가 60살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떠안고 소형주나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안전하게, 자기는 진짜 원금 손실하는 거 너무 싫고 그냥 좀 안전하게 조금씩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자, 이러신 분들은 S&P 500,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우량주, 거기다가 섹터별로 분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스파이라든지 VO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런 ETF. 네. 이거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 이유가 뭐냐면 기술주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오르잖아요. 그렇게 섹터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러니까 이런 화학자랑이 와도 많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자,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QQQ 나스닥 100개를 모아놓은 이제 ETF 이거 사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강한 거 원한다. 그러면 더 리스크를 떠안고 TQ. 네. TQ도 만족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소형주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작살은 엄청나게 난다는 거 두려워하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이것도 위험해. 그냥 나는 정말 안전하게만 하고 싶어. 이거는 거의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배당주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거의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떨어지질 않아요. SCHD, VYM 이런 거 하시면 연 배당 3% 정도 받으시면서 다우 지수만큼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매월 현금 창출력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거 하시면서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은퇴하면 이런 거 살 겁니다. 자, 배당을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JPI 이거 하시면 돼요. 네, 이거 하시면 되고. 하지만 저는 지금 자산을 빨리 늘려가야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TQ는 그냥 안전자산, 왜냐면 빅테크니까, 그다음에 소형주가 위험자산
이렇게 두 개로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방식이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안전하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분도 안전한 걸 추구하시는 분이 있고 나이가 좀 있으셔도 좀 리스크 있는 거 좀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해가지고 힘들면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멘탈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안전하게 하고 싶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리스크가 높아야지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리스크가 작으면 수익도 작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무시하면 안 되냐? SCHD 배당도 작고 다우 지수만큼 아주 약간만 올라가지만 5년 동안 100%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배당으로 또 재투자하고 받은 돈으로 다시 또 재투자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시간에 복리의 힘에 모든 주식은 노리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버리지 상품은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면 팔아줘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